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고민사연. 오늘 고민사연이 참 많네요. 이거 다음에도 고민사연인데. 자, 닉네임은 뉴욕 강내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뉴욕 강냉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1살 산업기능요원 남자입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프로그래밍 관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곳에 자동화 설비를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보통 기계업체와 저희가 합쳐서 설비를 제작하는데 저희는 HMI라고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업체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취업해서 올해 3월 변역특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변역특례 시작한 지는 한 5개월 되었는데요. 일단 회사 자체는 뭐 다닐만 합니다. 욕을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대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근데 급여가 한 달 새로 170입니다. 급여 때문에 고민인데요. 저번 주에 포스코 다니는 애가 연봉이 5천쯤 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돈이 장땡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대기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퇴사를 하고 군대 바짝 다녀와서 고졸로 대기업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변역특례를 다 끝내고 24살에 취업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퇴사를 하고 군대 다녀와서 폴리테크 졸업하면 25살쯤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중간에 트름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네. 좋은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왜냐하면 제가 하도 산업기 인원들이 후달리는 일자리만 봐가지고 낮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교대 근무가 아닌 것 같은데? 낮에 출근해가 저녁에 퇴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던 산업기 은영호는 어디 조소 공장 가가지고 이유대로 막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저한테 사연 보냈던 거 다 그런 사연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치가 좋네요. 보시면 12월 달에 취업해서 올해 3월 달에 변역됐네. 칼퇴근이네. 이 좋은 겁니다, 강냉이님. 굉장히 좋은 데 들어가셨네. 굉장히 그 워라밸 끝판왕 조소라 죄송합니다. 그 방위산업체 들어가셨네요. 방위산업체라기 그렇고 변역특례업체 들어가셨네요. 이거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퇴근 된다는 거잖아요. 칼퇴근에 170이라는 거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세후 170이면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뭐 출장이 있어도 일 고생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출장하면 출장비 따로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돈을 줄 것 같은데 뭐 출장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 한번 멀리 갔다 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뭐 출장을 뭐 월화수목금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칼퇴근이 그러니까 출장이 없다면 뭐 칼퇴근하면 정말 좋은 조건이네. 그냥 일반 기업도 나쁘지 않는 건데요. 예.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 지금 하는 일 잘 마스터하고 산업기능요원 잘 채우면 이게 경력이 됩니다.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자, 님 있잖아. 님은 지금 단순히 그냥 군생활 때문에 이거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이게 군생활도 되지만 사회에 나오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개월짜리 경력을 얻는 거예요. 34개월이 아니라 지금 20살, 그러니까 지금 작년 12월, 2019년 12월부터 해서 거의 한 5년짜리 경력이 생기는 거죠. 한 4년짜리 경력. 이거를 단순히 군생활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름 사회에서 일하는 겁니다. 군대 가는 것보다 100배 천배 나아요. 이 친구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군대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직장 있으면 이런 산업기능이 있으면 너도나도 할 것 같아요. 너도나도.
그리고 돈이 다가 아닙니다. 자, 돈이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셔야 돼. 자, 우리 강냉이님 아셔야 되는 게, 그, 저 친구가 철강회사 갔잖아요. 철강회사에서 5천만 원 받잖아요. 뭐 큰 돈이긴 한데요. 님 때는 몸이 재산이야, 몸. 철강회사가 위험해요. 강냉이님. 저 친구가 아마 편한 데서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철강이 다 위험해요. 어느 철강이든 간에. 사람 1년마다 몇 명씩 죽습니다. 정직원도 죽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사건 사고 발생해가지고 한 명 죽었어요. 위험한 공정이 많아요. 철강이라는 게. 그냥 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잘리거나 죽는 거야. 그리고 포스코가 4주 2교대로 알고 있거든요. 4주 2교대. 4 2라고 4일 쉬고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고 아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니님, 산업기능용 조건은요, 신검 몇 급이 없습니다. 그거는 방위산업체예요. 산업기능용이 헷갈리는데 여러분, 산업기능요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현역들이 가는 산업기능요원이 있고 보충형이 가는 산업기능요원이 있는데, 보충형이 가는 산업기능요원은 4급 공익이죠. 근데 요즘에 보충형이 산업기능 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자리가 안 난다고 들었어. 그럼 일반 현역이 산업기능요원 가는 거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따은 상태에서 취업을 해서 그 해당 변역 특례업체에 TO가 나야 됩니다. 그 TO가 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34개월 동안 기간을 채워야 돼요. 아마 공익은, 그러니까 4급 이제 산업기능요원 조건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기간이 훨씬 더 작고. 네. 이분은 현역 아닙니까? 잠깐만, 님 하나 물어볼게요. 강냉이님, 현역이죠?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현역인 것 같은데, 그럼 34개월이네요. 돈이 다가 아닌 게,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하게, 안전하게 버는 것도 중요해요. 강냉이님. 보통 저 나이 때, 강냉이님 나이 때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비싼 차 몰고, 맛있는 거 사먹고 이게 다 좋은 건지 알잖아요. 근데 세상이 공짜가 아닌 게, 돈 많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 군대 가면, 머리 돌려서 나옵니다. 이 군대가 참 거지 같은 곳인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오신 분, 육해공 나오신 분들, 전의경 나오신 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서울대도 돌대가리 만드는 곳이야. 스카이들도 제로로 만드는, 머리 든 걸 제로로 만드는 곳이 군대입니다. 예. 밖에 나가서 뭐 스카이 나왔고 서상한 나왔던 애들도 전역할 때 되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거 많이 봤어요. 군대 있을 때 좀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군대에서 뺑이만 까다 보니까 말년돼가지고 이제 와서 막 공부하는데 막, 이거 너무 모르겠다 하면서 어떻게 공부한 거지? 그럴 때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이 군대가 그래요. 이미 지금 배운 거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거. 그거 군대 갔다 오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야. 아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 배워야 돼. 그러니까 군대에서 까먹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님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 모을 수 있잖아. 군대, 많은 미피자들 착각하는 게, 군대 가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 지식과 전공, 머리를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 굉장한 큰 착각이에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내가 진짜 서울대나 뭐 연구대 나온 사람한테 돌볼, 전역할 때 막 하는 거예요. 나보고 그 말 간단한 거 물어봐. 아니, 김수경님 고려대 행정학과 나오셨는데, 이거 저한테 물어보신단 말입니까? 하면, 나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어떡하지? 아는 게, 진짜, 군대 참 거지 같은 것 같아. 하면서, 나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진짜 나한테.
특히 전희경 더 심해. 전희경 더 심해요. 전희경 말년대가 출동 나가니까 머리가 더 돌돼, 돌. 예. 나가서 어떻게 복학하면 적응할 수 있을까? 뭐야 이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책 보고 나서 막 종소리 피는데 막 나 어떻게 공부해서 이 학점 받았지? 이 걱정 한다니까요. 군대에 말년되면 돌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머리 싱싱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강냉이님. 강냉이님도 지금 이런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님이 좋은 데 있으니까 이런 고민하는 거야. 님이 만약에 GI 이교대 같은 데 들어가 봐요.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쉬고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막 기계 돌리고 해봐. 뛰어댕기고 해봐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일하면 막 자기 바쁩니다. 피곤해서. 그런 데서 일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왜냐 이분이 어디서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퇴근하고 나면 4시간이잖아요. 퇴근하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님 좋은 데 들어간 거예요. 강릉이님. 굉장히 좋은 데 들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님 힘 실어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전에 봤던 병역특례 그 선배들 있죠? 그 사람들 다 어디 자동차 부품이 이상한 데 들어가서 쇠만 쥐고 쇠만 쥐고 욕 먹어가면서 갈굼 받아가면서 너 군대 갈래? 야 너 군대 갈래? 꼬우면 군대 가든가 하기 싫으면 가. 어? 너 군대 가기 싫어서 여기 온 거잖아. 막 이렇게 갈궈요 막. 지금이야 늦지 않았어. 가고 싶으면 가라니까. 사장님한테 얘기해 줄게. 실제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진짜. 이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지루님.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님이 운이 좋은 거야. 이게 님이 지금은 어떻게 됐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뭐 다른 사람들은. 근데 님이 능력이 되니까 여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해 보면 군대 가는 건 굉장히 무모한 거고 그냥 여기서 쭉 생활해라. 예. 그냥 무사히 산업기능요원으로 예, 복무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예. 님이 지금 한가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남으니까 차라리 시간 남으면 자격증을 더 따시던가 시간 남을 때 기능사를 산업기사로 좀 업그레이드 하시던가 그럼 되겠네. 다른 자격증 같은 거 뭐 커말 1급 이런 거 좀 알아보시던가. 예. 정할 게 없으면 스펙에다 채우세요. 자격증이라도. 어차피 앞으로 시간을 더 길게 해야 되니까. 그런 특례 끝나고 대기업 취준할까요? 저는 특례 끝나고 대기업 취준할 때 고졸보다는 전문대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폴리테오 가는 게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 친구들이 지금 고졸로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했잖아요. 근데 저 친구들 왜 가능했냐 하면 산학협력 제도가 있어서 가능했지. 아, 자몽님 먹으세요? 졸업하고 나서 들어가면 고졸은 힘들어요. 네. 대부분 그러니까 님이 지금 저 친구들 지금 포스코 들어간 친구는 저도 고등학교 재학 중에 면접 봐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때니까 들어가는 거지. 졸업해서 고졸 신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빡세요. 왜냐하면 기업에 대기업 채용할 때 산학협력 인력을 따로 빼놓거든요. 고졸로. 그 나머지 인력은 뭐냐? 거의 전졸이에요. 저 포스코도 대부분 전졸로 들어가요. 전졸로 들어간단 말이야.
막상 이미 고졸로 졸업해도 마땅히 비집고 들어갈 곳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경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취업은 되겠지만 막상 좋은 데 들어가려면 빡시다는 거죠. 지금 모든 좀 괜찮다는 기업들이, 좀 이름 들은 알만한 기업들이 어떠냐면, 그 대부분 전문대 출신들을 뽑아요. 자기들은 뭐 고졸 또는 전문대를 뽑는다고 하는데, 뽑힌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학번이나 스펙들을 보면 스펙들을 보면 달라요. 이게 얘기가 틀려집니다. 아 맞다, 하나 뭐 궁금한 게 있는데, 강냉이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저 포스코 간 친구는 뭘로 간 거예요? 뭐 생산직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어느 파트로 간 겁니까? 요번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생산직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교대 근무 파트? 그러니까 님도 노선을 좀 정해야 돼, 강냉이님. 일단 산업기능용 끝나고 나서 만약에 전문대를 간다고 하면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인지, IT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술 쪽으로 빠지실 건지, 아니면 뭐 생산 쪽 빠질 건지에 대해서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진로에 대한 노선을 좀 미리 정하는 게 좋아요. 끝날 때쯤에 정하는 것보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 자격증을 지금이라도 좀 따놓는 게 낫습니다. 본인만의 로드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생산직이면 님하고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강릉이님. 생산직인 교대 근무네. 님하고 아예 노선이 다르네요. 님은 IT로 갈 사람이고, 음? 여기도 IT 관련 업체 아닙니까? 설비 업체. 그러니까 님도 뭐 IT를 하실지 다른 걸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정하셔야 돼.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딱 정하고 가셔야 돼. 기계 만지는 게 좋으면 설비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단순 반복으로 난 이야기했다 싶으면 저 친구처럼 나도 교대 근무하고 싶다 하면 생산적으로 지원하든가. 근데 이렇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나중에 폴리텍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정하는 학과나 자격증을 따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을 좀 정해야 돼요. 지금 나가서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미리 정해놓고 이제 지금 그때 어, 자격증을 따는 게 낫습니다. 그게 나중에 내가 끝나고 나서도 바로바로 아, 돈은 장땡이다. 돈이 장땡이다. 그럼 생산직 가셔야겠네. 근데 돈이 장땡이면 IT는 아니네요. 초반부터 돈 많이 못 받으니까, 경력을 채워야 돈을 많이 받는 거니까. 뭐 당장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뭐 대기업 생산직 가셔야겠네. 아니죠. 미래가 없는 건 아니죠. 미래가 있죠. 뭐 노조 있고 이제 규모가 큰 데 가면 미래가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생산직 가서도 직무전환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자진차고 채우면 생산직에서 사무로 빠질 수 있어요. 디클랜 죄송한데 여기서 좀 빠져주세요. 얘기하실 때 좀 빠져줘요. 저분 좀 선 넘으시네. 앞으로 저분 빼고 얘기해야겠다. 저분 한 번씩 저런 경우 있는데 주의 드렸는데 안 되겠네. 일단 강냉이님 일단 사연부터 진행하자면, 음, 일단은 뭐 길게 일단 생산직 하려면 고졸로 나오기 힘들어요. 고졸로. 만약 생산직 가득에 잡겠다고 하면 뭐 요즘에 다 뽑는 게 전적 이상을 뽑다 보니까 물론 고졸로 뽑는 경우도 있긴 해요.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내신 성적이 좋다거나 다른 어떤 뭐 자격증들이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만약 폴리텍 가더라도 지원은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지원은 대기업 같은 데 나오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기 안 해줘도 대기업 생산직 공고 나오면 한번 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그냥 내보라는 거죠. 혹시나 모르니까 끊임없이 문을 두들겨야 돼요.
그래서 노선은 이렇게 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산업기능용 계속하고 일단 지금 버는 돈 좀 모으시고 모으면서 시간 남을 때 뭐 딸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거 좀 채워놓고 그러다가 이제 무사히 저 기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내가 목표로 하는 거 뭐 생산직에 만약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렇죠. 그 자격증도 따면서 왜냐하면 뭐 학교 다니면서 따도 되지만 지금은 좀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어차피 또 산업기능용으로도 길게 가야 되니까 길게 가야 되니까 그 그 기간 동안 자격증 몇 개를 채워넣으면 낫겠죠? 아니면 나중에 다 채우고 나서 산업기능용 끝났을 때도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 뭐 그렇게 해서 뭐 서류 붙으면 한번 해보는 거고 뭐 안 붙으면 폴텍 가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카드는 많다는 거. 근데 니도 아셔야 되는 게 뭐 생산지 들어가면 좋겠지만 지금 생산지 TO가 많이 안 나요. 예. 그 님이 지금 이제 폴리텍을 나와서 그러니까 폴리텍이란다. 저 배영특례를 나와서 이제 지금 21살, 24살이 되면 음, 그 자격증은 일단 생산직에서 이게 중요한 게 뭐 설비 쪽하고 음, 뭐 산업안전 뭐 이런 것들 위험물 이런 거는 이제 저 카페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으니까 예, 거기 맞춰가지고 알아보시고 따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격증은 솔직히 제가 어디가 딱 좋다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 못 하겠어요. 이제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직도 어느 생산직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시고. 네. 왜 저분이, 그러니까 님이 IT를 가면 모르겠지만, 뭐 IT가 아니라 뭐 돈 많이 버는가 하면, 뭐 당장 나도 저런 쪽 갖고 싶다 하면, 생산직 가고 싶다 하면. 그러니까 이게 노선을 딱 정하고, 네네. 그리고 이게 3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2021년, 이미 24살이 되면 2024년. 그렇게 되기 때문에 3년 안에 또 어떻게 또 지금, 그 지금 채용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생산직을 뽑긴 뽑을 것 같은데, 그걸 봐가면서 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 일단 당장은 내가 뭐, 취업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이건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거. 당장 내야 할 거는 이제 무사히 지금 다니는 배영특례 잘 채우고, 시간 남을 때마다 자격증 따고, 요렇게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3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일단 잘 끝내고 나서, 왜냐하면 또 그때 가서 또 생각이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라면 일단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님이 지금 산업기능용을 다 끝냈다 뭐 몇 개를 안 남았다 그럼 모르겠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이제 IT로 가면 이제 IT 관련 자격증 따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본인이 IT를 좀 조금이나 배웠다고 생각이 되니까 IT로 배우는 게 난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본인이 정말 돈 버는 게 좋다고 하면 뭐 당장
돈 이제 좋은 데 가서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생각되면 생산직 가는 건데 생산직 근데 좀 많이 힘들어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교대급 안 해봤으면 좀 힘들어요. 물론 어디 가든 힘들겠지만 아마 저 친구도 쥐야 밤낮으로 일할 거예요. 물론 그만큼 쉬긴 하는데 돈도 챙겨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무조건 돈만 보고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나이 때는 돈밖에 안 보일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돈밖에 안 보일 거야. 근데 뭐 나이 먹고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면 돈이 다가 아니에요. 네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무사히 일단 뭐 자격증 준비하고 음, 산업기 인용은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T로 간다고 하면 정보 처리 기사나 이제 뭐 정보 처리 산업 기사나 뭐 커말 같은 거 좀 따가지고 준비하면 되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IT나 생산직으로 가면 이 자격증이나 스펙이 상반돼요. 갈라진다고요.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이게 노선이 중요하다는 거죠. 설비 쪽으로 가면 생산직과 비슷하게 스펙을 맞춰도 돼요. 생산 설비로 가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생산직 지원할 때 설비도 같이 지원하거든요. 근데 IT로 가면 완전히 이제 뭐 스펙이나 전공을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 판단이 서야 되는 거죠. 근데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네.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이거이라 저희라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많고 젊으니까 천천히 생각하려도 괜찮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무조건 직장을 정할 때 돈만 보고 정하지 말라는 거. 돈 많이 주면 좋은 직장이 맞는데 돈 준 만큼 그만큼 일을 시켜요. 그럼 왜 돈 많은 직장에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돈을 많이 주는데. 그 돈만을 많이 주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를 또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위험한 업무를 시킨다거나 터세가 심하다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근무 지역이 완전 저기 외곽에 있다거나. 그리고 포스코도 생각해야 될 게 포항도 있지만 광양도 있거든요. 광양. 광양 같은 게 특히 경상도 쪽 넘어가면 터세가 장난 아닙니다. 지역색을 많이 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IT로 갈지 생산으로 갈지 잘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이거는 내가 뭐 이 방법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정답이다. 그거는 장담 못 하겠고. 근데 요즘에 IT가 뜨고 있으니까. 음, 네네. 네, 강댕이님. 지금 잘하고 있어요, 강냉이. 잘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면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나름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강냉이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 시간에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역특례 가가지고. GR 교대하면서. 지금 170도 적게 받는 게 아닙니다. 돈 생각하지 마세요, 돈. 군대 가면 월급 40만원 받습니다. 30만, 40만 받고, 하루 왼쪽에 보투서 그래요. 군대 가면 지금 마스크 끼고 장난 아닙니다. 님 아까 군대 간다고 했는데 지금 군대가 위험한 게 군대 가면 지금 그 방역 문제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사 먹지도 못해요. 왔다 가지도 못해.
완전 감옥이에요, 감옥. 뉴스통에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반찬 같은 거 형편없고 뭐 하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지도 못하게 제한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군생활 하시는 분들 처우가 많이 아니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기능력 열심히 다니시라. 그러면서 시간 알차게 보내시라. 보내면서 진로 준비를 하셔라.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강냉이님 지금 일하면서 돈 잘 모으시고 시간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냉이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포스코 친구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 네. 그 생활도 마냥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